자, 목소리 커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린 것과 관련해서 기밀 유출 논란이 좀 있어 왔죠. 그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일러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외교관에 대한 오늘 징계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내용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효상 의원에게 이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외교관 있잖아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K참사관이라는 외교관. 김민지 기자, 조금 전에 그 징계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면. 그러니까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해임과 비슷하지만 좀 더 무거운 그런 결정입니다. 공직에 재임용하기까지는 5년간 제한이 되고요. 또 퇴직금도 최대한 절반이 감액되는 그런 처분인데요. 일단 오늘 징계위에 출석한 외교관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못 계실 때도 한 30년을 만났고, 최근에 만나서 몇 번 카톡 통화하고, 한번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판단은 그쪽에서 하시겠죠. 네, K참사관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징계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이분은 5년 동안 공무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퇴직금 아마 한 2분의 1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의원님, 이 외교관의 파면 결정 좀 과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하다. 네, 파면자는 징계를 정해놓고 밀어붙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 권리도 있고 이제 국가 간의 외교 기밀을 누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강효상 의원의 그 처신에 대해서 적극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만, 예.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외교 문제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견에 자문이라든가 그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강력한 징계가 돼버리면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취재 기자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언론이라든가 야당의 재갈 물리기라고 재갈물리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다른 두 건의 이제 유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유출 사례를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난맥상을 예. 어떤 얘기해주는 그런 아픈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랄지 이렇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고요. 예. 그 공무원은 지금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제 행정소송이라든가 예. 법원의 판결을 또 기다리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종희 의원께서는 이 파면 결정은 좀 과한 결정이다. 우리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징계 수위가 결과로 나왔고, 예상된 결과다. 그리고 일정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결과다. 예. 우선은 이 해당 이 첨사관이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보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예.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그걸 이제 들여다본 것도 문제고, 예.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그 사적인 인연관계에 있는 외부의 국회의원한테 누설을 했는데, 예.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거고,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라면은, 예. 그리고 그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공익제보라면은 심각한 부정부패나 비위나 이런 게 있어서 내부 고발을 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 예.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안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비단 이제 국내적인 문제이거나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의 문제
이라면 모르되 네. 국가 간의 문제가 걸려 있고 한미 간의 신뢰의 문제가 걸려 있고 예. 이 한미 동맹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예. 내지는 물렁하게 대처를 했을 때 네.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성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징계가 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최종 확정이 됐지만 예. 법원 행정소송이 가겠죠.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행정소송 결과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박 의원께서는 좀 과한 결정이었다.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는 뭐 합당한 징계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이 기밀 유출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좀 논란도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자, 영상 보시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당을 겨냥해서 기본 상식 등을 운운했습니다. 오늘날 최전방 야당 공격수는 문재인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안 되니 이제 야당과의 전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슈를 끌어보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기밀 유출 공방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자유한국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외교상 기밀 유출, 이 중대한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깊은 유감이다. 두둔과 비호하는 행태라는 표현을 썼고요. 기본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모습은 비상식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날렸습니다. 글쎄요, 박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 한국당 겨냥한 비판성 발언,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5.18 광주항쟁 기념식에서 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독재자의 후예, 뭐 이런 발언도 하셨고요. 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아하, 예. 이 대야 공세는 이제 당에서만 해도 충분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시각이 지난번 얘기했던 그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의 보수 괴멸이라든가 아하. 50년 집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맥을 통해서 예. 이 야당을 이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보지 않고 과연 이제 상식도 없고 기본도 없는 그런 그 비상식적인 세력, 네. 뭐 사실상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예. 보고 감정의 골이 점점 좀 깊어지면 과연 이제 6월 국회도 이제 어떻게 열릴지 참 걱정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취임 기자회견을 제가 취임사를 보면은 나를 반대했던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도 듣겠다, 예. 섬기겠다. 그리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삼아서 협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그 대통령 발언 수위를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국무회의 발언도 있었고요. 박종희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톤이 조금씩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듯한 이런 발언들이 있었죠.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막말과 흠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상의 이런 표현들은 박원석 의원님, 네.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제1야당에 할 수 있는 매우 높은 단계의 비판성 발언들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뭐 자업자득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께서? 글쎄 뭐 저 발언만 가지고 협치를 포기했다 아하.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존재하는 어떤 초월적이고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현상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문건 유출에 대한 그런 이 정상 간 통화록 유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그 신뢰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갔을 수 있다고 보고 5.18도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극언이나 망언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한 말씀 안 할 수 없었던 거고 저는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에 서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건 아니다. 이를테면 정쟁의 중심에 쓴다는 건 이런 거죠. 어떤 과거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놓고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대통령이 정쟁에 끼어드는 거죠. 근데 이건 국정 책임자로서 예. 외교 문제 또 이미 우리 체제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극단적인 얘기가 나올 때 예. 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으로 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취임사를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취임사를 보면 야당과 자주 만나겠다. 그리고 얘기를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론 앞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언론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뭐 하는 것도 없고 이번에 그 취임 2주년도 그냥 그 KBS하고 그냥 대담 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니까 뭔가 좀 대통령으로서도 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감정적인 수위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친일의 잔재, 그 다음에 군부 독재의 후예들 이렇게 보면서 뭐 깔아뭉개는 듯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안 풀리고 지금 당장 이제 추경이라든가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예. 여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가지고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워놨죠. 그리고 대통령 저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죠. 야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예. 뭐 피차간에 사실은 할 말이 있는 건데요. 지금 야당 대표는 장외투쟁을 나와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독재 정권이고 독재자다. 독재자는 사실은 과거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면 타도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야당 대표가 계속 나가서 하는데 대통령은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협치의 대상으로 국정의 동반자로 대통령조차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야당의 이런 태도인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아하.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물론 이제 국정 운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포용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도 좀 되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은 온당한 그런 태도나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번 이 기밀 유출 논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K 참사관은 파면이라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정치권에서는 K 참사관은 이렇게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이번에도 쏙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외교부의 기강회의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이번에 외교관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주미대사에 대한 처분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예. 사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공관 주재 외교관의 어떤 징계 건수 이런 자료도 있는데 이게 2015년에는 2건밖에 없었다가 지난해 기준에는 1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허. 올해만 보더라도 벌써 5건인데 예. 사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외교부의 기강 회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외교부 수장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일개 참사관 하나 징계하고 야당 탓을 하며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세를 일신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재 주미대사를 즉각 문책하기 바랍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외교관들의 기강이라든지 기밀 관리의 최고 책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외교부에서 최근에 뭐 구겨진 태극기 등등등등에서 의전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의 현 주소가 지금 굉장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K 참사관을 파면시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무 조치를 안 받는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박원석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당연히 생각이 물어야 들고 된다. 예. 그러나 이제 수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에 대한 징계나 어떤 처분을 내린 이후에 주미대사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포함해서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외교부의 일종의 난맥상이랄까요? 이런 게 비단 이 사안만이 아니고 유독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을 지금까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다면은 계속 감싸기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임명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현 정부의 최장수 장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일정한 교체 타임도 됐다. 예. 이런 평들도 있지 않습니까? 겸사겸사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만약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그건 오히려 공직기강이라는 차원에서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원석 의원께서는 교체 타이밍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언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민지 기자, 강효상 의원 얘기 좀 해봅시다. 어쨌든 이번에 논란의 당사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번 이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강효상 의원이 폭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금 좀 엄호하는 분위기잖아요. 만약에 검찰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우리 당은 강 의원을 내주지 않겠다.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검찰이 우리 강효상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의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을 계속 좀 이제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표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거냐, 기밀 유출이냐 물었더니 정당한 정보 공개입니다라고 답변한 분은 33.2%였고요. 불법적 기밀 유출입니다. 이거는 국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입니다라고 답하신 분이 48.1.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보신 분이 더 많은 것이죠. 예, 박 의원님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곤혹스럽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강효상 의원의 그 이번 일에 대해서 제가 뭐 공감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 문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외교 난맥상을 덮기 위한 그 하나의 정치 공세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외교부의 그 기강 회의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몽골 대사관이 이제 그쪽 현지 브로커하고 연결돼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고 예. 또 주 베트남 대사도 지금 무리를 빚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대미국 라인이라든가 일본 라인이라든가 지금 G20 다음 달에 아베 문 대통령 회담도 지금 성사가 불투명할 정도로 대일 외교도 엉망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기업인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금 일본과의 그 무역 관계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고민하는 모습이 별로 없고 강효상 의원의 저 문제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외교부의 외교 난맥상이 있는 거 맞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강효상 의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서 혹은 저 문제를 덮기 위해서 외교 난맥상을 강조한다면 공당으로서 이게 정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네. 그런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저는 의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